일단 집 냉장고에 이 음식이 있으시면 그건 다 버리세요. 독이 됩니다. 과장 아닙니다. 실제로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음식은 안전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상하기 쉬운 건 냉장고에 넣는다.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식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요, 음식을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목표는 상하는 속도를 늦추는 거지 모든 음식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너무 믿어요. 모든 국민이 다 쓰고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죠. 모든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냉장고는 균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그냥 잠깐 멈춰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독소는 냄새도 안 나고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고 안심했다가 다음날 먹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이 이걸 처리할 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잘 생깁니다. 이래서 모든 음식을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에만 넣으면 안전하다고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배탈이 나는 겁니다. 설사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이유 없이 메스껍고 대부분 체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런 음식들이 계속 몸 안으로 들어오면 장애에 염증이 생기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음식이 독이 되는지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할까요? 분명 건강식으로 먹고 있는데 기운은 왜 점점 떨어질까요? 검사를 해보면 큰 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죠. 이럴 때 제가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보관해서 먹느냐입니다. 특히 냉장고 사용 습관은 60대 이후 건강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상한 음식, 영양소가 깨진 음식도 몸이 어느 정도는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도 줄고 간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이 말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에 좋다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어왔던 음식 중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생활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대한민국 가정이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혈관에 좋다, 항산화에 좋다, 암 예방에 도움된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몸에 좋으니까 아무렇게나 보관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아침마다 토마토를 하나씩 드셨습니다. 1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토마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 배에 가스가 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상해서 보관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오자마자 씻어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토마토가 냉장 환경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토마토는 열대성 작물입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식물입니다. 이 말은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냉장 보관을 하면 토마토 안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향과 맛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멈춥니다. 이건 느낌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 토마토를 섭씨 5도 이하의 며칠만 보관해도 향기 성분을 만드는 유전자 활동이 대폭 감소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실온에 꺼내도 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한 번 냉장고에 들어간 토마토는 겉모습이 멀쩡해도 이미 다른 음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냉장 토마토를 드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맛이 밋밋해지고 식감이 물러지고 위장에서 오래 머뭅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이 변화가 60대 이후에는 소화불량, 더부룩함, 복부팽만으로 바로 느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실온 보관입니다. 반 아무데나 두는 건 아닙니다. 햇빛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하고 통풍이 되는 곳에 꼭지를 아래로 해서 놓아두세요. 꼭지 부분은 토마토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아래로 하면 수분 증발과 세균 침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씻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먹기 직전에 씻는 게 원칙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토마토를 약이 되는 음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속을 불편하게 하는 음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토마토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도 몸에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위가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이나 저녁,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면 토마토 속 좋은 성분들이 훨씬 편하게 흡수됩니다. 토마토 먹고 속이 불편했던 분들은 시간대를 꼭 바꿔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냉장 토마토 먹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참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냉장고에 넣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차갑게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꿀은 상하지 않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오래 가고 안전하지 않나요? 이 질문 자체가 꿀의 성질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꿀은 원래부터 냉장 보관을 전제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꿀은 자연 상태에서 수분이 거의 없고 당도가 매우 높으며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춰져도 대부분의 세균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꿀이 지금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돼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꿀을 우리가 괜히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꿀은 빠르게 굳습니다. 설탕처럼 결정이 생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상한 거 아니야? 가짜 꿀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굳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굳는 과정이 아닙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동안 안쪽으로 들어오는 습기입니다. 꿀은 습기에 굉장히 약한 음식입니다. 차가운 꿀 표면에 미세한 물방울이 맺히고 그 물이 조금씩 꿀 안으로 들어가면 꿀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항균력이 약해집니다. 즉, 냉장 보관은 꿀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꿀을 드시는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침 완화, 면역력 보조, 촉보 이런 목적이라면 꿀의 성분이 온전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냉장 보관으로 그 기능을 스스로 깎아먹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져서 꿀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관 방법을 여쭤보니 냉장고 문 쪽에 꿀병을 두고 계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여닫는 위치죠. 이분께 실온 보관으로 바꾸고 뚜껑을 더 철저히 닫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기침이 훨씬 덜하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꿀의 종류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보관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꿀은 18도에서 24도 정도의 실온에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폐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굳었다고 해서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뜨거운 물에 넣지 마세요. 영양 성분이 망가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병째로 천천히 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을 드실 때 의외로 중요한 게 숟가락입니다.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 숟가락이나 도자기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꿀의 자연 성분은 금속과 닿으면 미세하게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 같지 않아 보여도 꾸준히 먹을수록 몸이 느끼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냉장 보관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많은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습니다. 싹나면 안 되니까, 서늘하게 둬야 하니까 이런 이유로요.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안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자 안에 녹말 성분이 당으로 바뀌는 저온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변한 감자를 굽거나 튀길 때입니다. 보온 조리 과정에서 특정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국제적으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냉장고에 보관해서 섭취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특히 혈관 건강 당대사에 문제가 있는 60대 이후 분들께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맛이 달라집니다. 괜히 단맛이 강해지고 식감도 푸석해집니다. 이런 감자를 드시면 왠지 속이 불편하다, 먹고 나면 더부룩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감자는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종이봉투나 바구니에 보관하세요. 꿀팁으로는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 한 개를 함께 두어보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자연가스가 감자에 싹 나는 걸 늦춰줍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감자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조금 깎아내면 괜찮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독성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냉장고에 넣으면 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차갑게 보관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이 오히려 가장 빨리 맛과 질을 망가뜨리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빵입니다. 특히 식빵, 통밀빵, 어르신들께서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는 빵들입니다. 곰팡이 생기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빵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걸 전분의 노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빵이 빨리 딱딱해지고 푸석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냉장 온도는 빵 속 전분 구조를 빠르게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빵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씹을수록 입안에서 거칠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변화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치아 힘이 예전 같지 않고 신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딱딱해진 빵은 소화기관에 그대로 부담을 줍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침마다 빵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요? 보관 방법을 물어보면 대부분 냉장고입니다. 빵은 냉장 보관이 아니라 실온 또는 냉동이 정답입니다. 당장 며칠 안에 드실 빵이라면 실온에서 밀봉해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꽉 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두고 드실 계획이라면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실입니다. 냉동 보관은 빵의 구조를 상대적으로 잘 유지해 줍니다. 빵을 냉동했다가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장점이 생깁니다. 차가운 상태를 거치면서 일부 전분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냉장보다 냉동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드실 때는 자연해동하거나 살짝 데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빵을 조금 딱딱하지만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 이 습관이 속 불편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보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속이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냉장고에는 뭘 넣어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냉장고는 분명히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조건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간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장은 흡수와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 반응도 예전만 못합니다. 이 말은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 차이를 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냉장 보관이 모든 음식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실온 보관; 꿀, 실온, 밀폐 보관; 감자, 냉장고, 절대 금지; 빵, 냉동 보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소화불편, 속 더부룩함, 괜한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비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 정말 여기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사용 습관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프지 않은 노년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이 음식은 어떨까요? 우리 집 냉장고는 이렇게 쓰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남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능한 한 여러분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챙기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유행하는 이야기나 과장된 정보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가족분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사용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감자는 서늘한 곳에, 토마토는 식탁 위에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앞으로도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 함께 하나씩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한 노년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